질병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약이 재료가 되는 물질을 약물이라고 약물을 투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약제라고 한다. 약제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경구투여형 정제제, 경구투여형 액체제, 주사형 액체제 등이 있다. 약제는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인 활성 성분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 약물과 혼합하는 첨가제인 불활성 성분과 함께 구성된다. 약물은요, 약제로 구성되는데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경구투여형 정제제는 알약이고요. 경구투여형 액체제는 물약, 주사형 액체제는 주사한 내 주사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문단의 소주제는요, 약물과 약제의 정의, 그리고 약제의 유형 및 구성 성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구투여형 정제제는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을 혼합하여 압축한 알갱이 형태로 약물의 쓴맛을 감추어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당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알약에 당류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구투여형 액체제는 약물이 복용 가능한 용매에 녹아있는 형태로 약물을 녹인 용매인 정제수와 감미료를 포함할 수가 있다. 주사형 액체제인 약물이 무균 상태의 용매에 녹아있는 형태로 식염수와 향균 효과를 위한 향균제를 포함할 수 있다. 약물은 농도 구배를 원동력으로 삼아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면서 체내에 확산된다. 자, 확산은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약물의 체내 확산 속도는 농도 구배가 크거나 물질의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확산 개수가 클수록 빠릅니다. 동일한 약물을 액체제와 정제제로 만들었을 때에 액체제는 이미 용해된 상태이며 약물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정제제보다 확산 개수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단은 대표적 약제 유형의 특징과 약물의 체내 확산 원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확산 속도가 크다와의 상관관계는요, 농도 구배가 크다는 것은 확산 개수가 크다는 거고, 확산 개수가 크다는 것은 정제보다 액체가 더 큽니다. 3문단, 체내에 투여된 약물은 흡수, 분포, 제거 단계를 거치면서 이동한다. 흡수 단계는 체내에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단계이다.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생체 이용률이라 하는데, 약물을 정맥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정맥 주사는 투여된 약물 모두가 혈액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항상 1이다. 하지만 경구로 투여되는 약물은 소화기관 등에서 약물 일부가 제거되는 초회 통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은 항상 1보다 작다. 예를 들면 약물 100mg을 경구 투여하였는데 생체 이용률이 0.3이라면 혈액에는 약물 30mg이 도달하는 것이다. 3문단은 약물의 체내 이동 단계 중 흡수 단계와 생체 이용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는 생체 이용률은 약물에 투여한 양분의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0분의 30에서 10분의 3, 즉 0.3이 되겠고요. 경구 투여는 1보다 작습니다. 초회 통과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포 단계는 약물이 혈액을 통해 체내 여러 조직에 분포하는 단계이다.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은 세포망을 통과하기 쉬워 체내에 넓게 분포한다. 분포 용적은 약물이 체내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을 혈장의 약물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혈장 약물 농도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이 30이고 혈장 약물 농도가 5라면 약물의 체내에서 6리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3문단은요, 약물의 체내 이동 단계 중 분포 단계와 분포 용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 용적은요, 혈장 약물 농도분의 혈장 도달량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즉 혈장 약물 농도로 나눈 값입니다. 예시는 5분의 30이라고 해서 6리터가 되겠습니다. 제거 단계는 약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단계이다. 약물이 신체에서 제거되는 속도인 청소율이 높으면 약물이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다. 청소율은 단위 시간당 약물이 제거되는 혈장의 부피로 나타난다. 약물의 적정량이나 투여 간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 생체 이용률, 분포 용적, 청소율을 고려할 수 있다. 5문단은 약물의 체내 이동 단계 중 제거 단계와 청소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문단,
혈액까지 도달한 약물 중 일부는 간, 장 등 신체 여러 조직에 대사되어 약효를 더 강하게 나타내는 활성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이들은 다시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낸다. 이러한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효는 일반적으로 목표 조직의 약물의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장과 같이 체내에 있는 조직은 시료를 직접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다. 왜냐하면 혈장 약물 농도가 증가하면 목표 조직인 심장에서 약물 농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약물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약물이 목표 조직 외에 다른 조직에 분포하면 목표 조직이 약물 농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 약효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 유문단은요, 약물의 대사, 목표 조직에서의 약효 발현과 농도 측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체내에 투여되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을 여러 조직에 분포한다. 흡수는 혈액을 통해서 여러 조직으로 분포되고 있죠. 이선지 경구로 투여되는 약물은 항상 투여량의 일부만 혈액에 도달한다. 생체의 이용률을 떠올려야 하겠죠. 그래서 초회 통과 효과를 떠올립니다. 선지 3번 농도 구배가 작은 경우에 약물은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이동한다. 아닙니다. 농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농도 구배는 확산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5번은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읍은 활성 성분, 약제 중 약효, 니은은 활성 형태, 약효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달란 점은 다 갈로를 쳐주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읍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아니요. 세포막을 통과해서 여러 조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읍은 불활성 성분을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 약제가 어떻게 구성되었죠? 약제는 활성 더하기 불활성 성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번 니은은 약제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다. 활성 성분이 약제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것 맞습니다. 자, 4번 니은은 간이나 장 등에서 대사를 거친 상태이다. 여러 조직에서 약효를 더 강하게 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 5번 니은은 목표 조직의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목표 조직에선 약효가 나타나고요. 목표 조직이 아닌 곳에서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나타나겠죠.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약효를 충분히 발휘하는 약물 농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 생체 이용률이 낮을수록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낮은 약물은 생체 이용률이 높은 약물보다 투여량이 많을 것이다. 청소율이 높은 약물이 체내에 머무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청소율이 높은 약물은 청소율이 낮은 약물보다 투여 간격이 짧을 것이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은 동일한 치료 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약물 A부터 C로 만든 약제를 투여한 후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때 투여한 약물량 모두 12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A, B, 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5, 0.75, 1이었죠. 자, 0.25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12라고 했으니 12분의 3이 되겠죠. 혈액에 도달할 약물은 3mg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요, 0.75였는데요. 이것은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였죠. 12분의 9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혈액에 도달한 약물은 9mg입니다. C는 1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12분의 12, 즉 혈액에 도달한 약물은 12mg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혈장 약물 농도라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으로 분포 용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분포 용적은요, 혈장 약물 농도분의 혈액 도달량인데요. 3분의 3은 1리터, 1분의 9는 9리터, 2분의 12는 6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A는 B에 비해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일 것이다. 분포가 잘 된다는 것은 분포 용적이 더 크냐? A가 1리터였고 B가 9리터였습니다. B가 분포 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1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A는 생체 이용률이 1보다 작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는 생체 이용률이 1이었죠. 초회 통과율이 발생하지 않았죠. 이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C에 비해 체내에 더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B는 9리터였고 C는 6리터. B가 C에 비해서 더 넓은 용적을 분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은 복용의 편의를 돕는 성분, 즉 당류를 포함한 경구투여형 약제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5번 모두 활성산물 녹이기 위한 무엇이 있었죠? 정제수나 생리식염수가 있었습니다. 5번도 맞는 얘기, 틀린 것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히스테레시스는 혈장 약물 농도가 최대치에 도달한 시간 A보다 목표 조직의 약효가 최대치에 도달한 시간 B 늦는 시간을 가리킨다. 이는 약물이 약효를 발휘한 목표 조직까지 분포하는 데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위 그래프처럼 나타난다. 선지 1번 약물이 목표 조직 외에 다른 조직에 더 분포한다면 B에서 약효의 최대치는 낮아지겠군. 육문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약물이 목표 조직이 다른 조직에 더 분포하면 목표 조직에서의 농도가 낮아진다. 즉 최대의 약효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B, B에서 A에서와 달리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가 혈장 약물 농도와 더 높겠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같은 약물로 만들었다면 정제제는 액체제보다 A와 B의 간격이 더 넓겠군. 확산계수 액체제가 정제제보다 높다? 확산계수가 높다는 것은 이동이 빠르다라는 말입니다. 즉 시간의 간격이 좁다란 얘기인데요. A와 B 사이가 좁다란 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4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확산계수가 큰, 즉 확산 속도가 더 빠른, 확산계수가 작은, 확산 속도가 느린 약물보다 A와 B의 간격이 더 좁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는 속도와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5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혈액으로 목표 조직으로 빠르게 분포되는 약물은 느리게 분포된 약물보다 A와 B의 간격이 더 넓겠군. 아닙니다. A와 B가 더 좁겠군이 되어야 되겠죠. 정답은요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